굿모닝. 아, 눈이 오니까 이렇게 좋은걸. 예쁘죠? 어제도 좀 저녁에 조금 늦게 들어와가지고 많이 피곤했습니다. 요즘 제가 지방을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날들이 많아서 몸이 좀 힘듭니다. 이게 제 직업이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은 아닌데 머리를 또 많이 쓰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쓰는 게 참 그것도 중노동이에요, 그죠? 왜냐면 저는 머리를 막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고 막 기획하고 이게 너무 재밌거든요. 고민하고 그런 것보다도 뭔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거에 아주 저는 흥미가 많습니다. 오늘 저쪽 눈이 좀 많은 쪽으로 한번 가보자. 자, 이제 정상에 다 왔습니다. 평소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어요. 멋지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야. 자. 여러분의 건강과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이라이. 안녕하세요. 야, 오늘은 유난히 예쁘다. 그죠? 그래도 눈이 내렸어도 좀 많이 녹았어요. 좋습니다. 멋지다. 진짜 멋지다. 꼭 새해 첫날 같네. 해가 지금 이제 뜨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이 산의 반대 방향인데 해가 저쪽에서 뜨기 때문에 이쪽은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 곳입니다. 오전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쪽은 눈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설악산이 따로 없어. 오늘도 행복 타력서부터 정말 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이거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 적어도 5배, 10배는 더 행복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많이 행복합니다. 목이 왜 이렇게 잠기지? 목이 걸걸하고 나도 많이 떠들어서 그런 것 같아. 약간 볼에 그 차가운 기가 이렇게 막 탁탁, 이쪽은 장갑 꼈고 이쪽은 딱딱 와서 닿는데 아주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자, 오늘은 모든 그 인간관계는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는 사이 또는 친구 또는 가족 동료 이런 등등으로 이제 우리 인간관계가 설명이 되잖아요. 그중에서 동료의 관계가 제일 먼저 단절이 되는 것 같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은퇴하고 나면은 그 직장을 현재 다니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직장 다녔을 때처럼 그렇게 연결이 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은퇴하고 났을 때 은퇴한 만남도 특히 남자들은 그게 딱
딱히 그렇게 즐겁지는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뭐 저는 직장생활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남자들은 그 당시에 직장에 있을 때 이렇게 계급 체계가 상하 관계가 있었잖아요. 아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닐 때야 자기 상관을 부장님, 상무님, 사장님 하고 이렇게 불렀지만, 아유 뭐 돈도 안 되는 퇴직하고 나서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여전히 뭐 상무님, 부장님 그거 하고 싶어? 나도 하기 싫겠다. 그러니까 같은 계급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좀 만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상하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별로 보고 싶어 할 것 같지가 않아. 내 생각에도 그래. 근데 그거는 위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상무도 아니고 전무도 아닌데 자꾸 나보고 상무님, 전무님 그러면 그 값을 해야 되잖아. 얼마나 부담스러워. 동료들은 좀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친구들은 이제 그런 계급 관계가 아니니까, 상하 관계가 아니니까, 특히 뭐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관계는 같은 뭐 동급생이고,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조금은 편하기는 하죠. 근데 그것도 나는 유효 기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런 관계의 유효 한 가지를 빼고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가족 관계에는 유효 기간이 있죠. 그 유효 기간의 마감은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 그죠? 죽음이 곧 유효 기간의 만료 기간이지만 가족은 그렇지만 다른 일반적인 관계, 뭐 친구, 그다음 뭐 아는 사이, 이런 그 동료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사이에서의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함께 만났을 때 즐겁고 뭔가 만남의 의미가 있을 때, 그죠? 그게 유효 기간이지. 만남의 의미가 있을 때 그게 유효 기간이고, 그 다음에 만남의 의미가 없고 의무감이 들어갈 때, 그때는 이제 유효 기간이 끝난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저는 가끔 이 친구가 어떤 존재일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친구도 친구 나름이에요, 그죠? 그건 물론 나름이죠. 그렇기는 한데 많은 경우에는 그냥 즐거울 때, 여유 있을 때 서로 즐거움을 나누자고, 놀자고 함께 모이는 관계. 그러다가 그 친구가 어느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면은, 그러면 이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해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좀 우스갯소리로 설명을 하자면, 친구란 서로 여유가 있을 때, 그 여유는 시간적, 경제적, 체력적 모든 것을 포함하는 여유예요. 여유가 있을 때 함께 노는 장난감 같은 존재다. 여러분, 장난감 그러니까 조금 뭐야, 옷에 무슨 사람을 장난감이라 그래. 나쁜 의미로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쁜 의미라는 얘기는 아니고, 친구는 자고로 같이 즐겁자고, 우리 저 뭐 장난감 갖고 놀면 재밌잖아요. 우리 만나면 친구는 그러려고 만나는 거 아니야? 같이 즐겁고 깔깔대고 뭐 같이 놀이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게 뭐 같이 밥도 먹고, 그게 다 즐겁자고 만나는 거잖아, 그죠? 즐겁자고 만나는 거라고, 친구는. 그런데 이게 어느 한순간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대표적으로 그렇게 즐겁게 장난감처럼 같이 즐겁게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어느 날 돈을 빌려달라 그래. 그러면 이거는 부담스럽죠. 그럼 부담스럽지. 그러면 이제 멀리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게
유효기간의 끝입니다. 예. 그 다음에 참 슬프지만 근데 이거 제가 말이 너무 잔인한 것 같지만 저는 사실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예.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노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부담을 확 주는 일이 생기면 멀어지잖아요. 부담스럽잖아. 그러면 그 관계는 유효기간이 거기서 끝난 거다. 또 안타깝지만 그렇게 같이 놀던 친구가 아파.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 와, 정말 안타깝죠.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늘 함께 했던 친구니까 옆에 가서 지켜주면서 병실도 지켜주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던가요? 예. 안타깝게도 그것도 유효기간이 끝나가는 관계가 되더라고요. 예. 우리 주변에서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이게 슬프지만 나이 한 살 들어가면서 냉정하게 겪게 되는 현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기분 좋고 깔깔대고 웃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는 것이죠. 에? 그러면 상대가 나를 싫어할 이유가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지.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저와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우리는 만나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루에 또 한 10여 분, 20여 분 이렇게 같이 수다를 떨고 있는데 뭐 쌤이라고 하는 그 또라이 같은 저 또라이 맞아요. 또짜 빼고 라이 족장이에요. 그 라이 족장 그 사람 말이야. 쓸데없이 영양가 없는 소리나 해대고 가끔은 지자랑이나 하는 것 같고 짜증나. 그러면 여러분과 저와의 유효기간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냥 안 보죠. 그런 사람도 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 구독자가 늘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 거 유효기간이 끝난 거야.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이게 저는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도 구독자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짜증나는 존재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의 입장에 되어봤어요. 여러분의 입장에 되어봤더니 지금 우리 아침 방송은요 정말 지나치게 막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 그런 경우에는 글쎄 때에 따라서는 보고 싶지 않은 채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있거든요. 저는 열심히 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공짜를 바라고 그냥 게으르고 그런 사람 아주 딱질색이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제 채널을 보고 있으면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아마 짜증이 날 겁니다. 그런 유효기간이 끝난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의 관계에서의 유효기간 끝나는 것은 일도 아니죠. 안 보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저도 고민이고 여러분도 고민이겠죠. 우리가 사는 거를 너무 의무감으로 살지 말자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즐겁지 않고 그러면은
그냥 유효기간이 끝났다 그러고 그냥 관계를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세요 아침 방송이 옛날에는 굉장히 나에게 유익하고 그런데 요즘은 맨날 뭐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 뭐 씨나라 까먹는 소리나 해가는 것 같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안 보면 되잖아. 그죠? 이런 건 되게 쉬운 건데 인간의 관계라는 거 특히 친구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뭐 선후배 관계라든가 많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들 내가 볼 때는요 유효기간이 끝나면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게 나는 맞다. 거기 한 표. 그럴 때 있잖아요. 참 우리가 잘 나가고 신나고 그럴 때는 내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내가 정작 힘들어지고 난감한 상황에 한번 부딪혀 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그런 사람들 순식간에 다 없어질걸? 그런 거를 가장 뼈저리게 느낄 때가 남자들은 직장 다니다가 은퇴하고 나면 사람들이 자기를 안 찾는다며 뭐 경험이 없어서 몰라요. 영양가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게 뭐 상상 속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래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다 그렇게 부딪히면 많이 씁쓸할 것 같아. 아니 씁쓸한 거 플러스 서러울 것 같아. 야, 내가 옛날에 그 후배에게 그 직장 우리 직원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야, 얘네들은 내가 힘 떨어지니까 헌신짝처럼 버리는구나 하고 그런 걸 느낄 때 참 씁쓸하고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모든 인간은요, 모든 사람은요 다 자기 입장에서 상대가 영양가가 떨어지면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진짜가 판명이 되는 거죠. 진짜가 판명이 되는 거지. 정말 저 사람은 나에게 과거에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 그런 거 잊지 말아야 되는데 쉽지 않아.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그러고 살아야 될 것 같다. 그게 뭐 나이 들어가는 그게 세상사고 그거를 빨리 깨우치지 않으면은 그만큼 자기만 더 슬퍼지는 거겠죠. 뭐 저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삽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그래서 그런 뭐 그런 관계가 뭐 헌신짝처럼 버리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몇 번 미루면은 그 관계가 페이드 아웃 천천히 식어서 사라지게 되는 거지. 그거를 뭐 단칼로 딱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는요. 어제 한 분이 내가 그 댓글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댓글을 주셨냐면 선생님은 결혼 생활 하신 지 30년도 훨씬 더 되셨을 텐데 그저 한 36, 7년 된 것 같아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사모님하고 지금도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대박이야 대박. 그렇다면 하실 이야기가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자식 얘기? 손자 얘기? 뭐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많이 웃기도 했고 진짜 그렇네? 그리고 생각을 했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관계에서 유일하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유효기간이 죽었을 때만 유효기간이 해지되는 그런 관계가 있죠.
그거는 비록 피를 나누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함께 살고 있는 부부, 그리고 피를 나눈 자식과의 관계죠. 그거는 하늘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특별히 유효기간이 없잖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그거를 갈라치기를 해서 뭐 뜻하지 않은 이유로,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이렇게 만나지 않고 사는 분들도 더러 계시죠. 더러 계시는데 대체로는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도 그 가족 관계는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부부 관계는 뭐 아니면 도죠. 같이 살면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거고, 뭐 같이 안 살면 뭐 이혼이죠, 이혼. 그럼 뭐 그 관계는 아무 관계도 아니지 뭐. nothing.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선 나는 와이프하고 무슨 얘기를 하던가. 근데 저 와이프하고의 관계는요, 그렇게 뭐 심각한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그냥 심각한 관계는, 심각한 이야기는 뭐 할 얘기도 없어. 뭐 매일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뭐 심각한 얘기 할 게 뭐 있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오늘 뭐 먹을까,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뭐 그냥 뭐 시나랄 까먹는 소리, 뭐 별거 없어. 그리고 아직 뭐 저는 뭐 손자는 없으니까 손자 얘기는 없고, 근데 손자 생기면 되게 예쁘대. 그건 그때 가서 얘기고, 그때 가서 얘기고, 뭐 그래도, 근데 제가 이제 많은 경우에 보면 정말 부부가 뭐 말도 안 하고 지내는 그런 부부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정말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는 저하고 와이프하고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인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 뭐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관계냐 하면은, 제가 외국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외국 생활을 많이 하고 제가 프리랜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뭐 35년 사는 동안 꽤 오랜 시간을 함께, 정말 다른 부부들보다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뭐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 있잖아요. 미국이나 캐나다에 살면서 부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갈 데가 없어. 어디를 갈 거야? 한국은 아무 상관없다. 한국은 부부 사이 안 좋아도 사실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 이 한국은. 왜냐면 뭐 집에 가서 잠만 자고 그러면 남들이 볼 땐 부부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은 뭐 가짜 와이프들도 흔하고 그리고 밤에 뭐 밤새 어디라도 갈 데가 많아. 한국은 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또 뭐 친구들도 많고 한국이니까. 그런데 해외 생활을 하는데 부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갈 데가 없어. 진짜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일찍 깨달았어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런 상황에서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부부 사이가, 나하고 와이프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이거 인생이 진짜 이거 갈 길을 잃는구나.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생활하다 보면 주변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24시간 어디라도 갈 데가 있잖아요. 또 캐나다 같은데 이렇게 살다 보면 갈 데가 없어. 밤에 어딜 가, 밤에. 해 떨어지면 다 문 닫는데 어딜 가냐고. 갈 데가 없다고. 그냥 갈 데가 없으면 집에서 허구한 날 와이프하고 둘이 이러고 있어?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두 번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아예 헤어지지 않는 한 이건 대책이 없다. 빨리빨리 뭉치고 사이좋게 지내야만 우리는 생존이 가능하다.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함께 사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거 정말 진리인데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사실 모든 관계가 그래. 모든 관계가 지극한 정성과 시간과 희생과 노력과 그런 거 없이 좋은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된다? 이건 불가능.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예. 저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사랑의 정의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정말 그 대상을 향해서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는 것, 특히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것,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꼭 물리적으로 같이 있어서 뿐만 아니라 뭐 머릿속으로도 항상 그 사람 생각하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과 감성과 돈과 심지어는 노력을 여러분의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셨습니까? 하루 종일 그 생각뿐이었잖아. 우리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재밌는 거 많고, 또 특히 이제 와이프는 또 뭐 남편은 어차피 잡아놓은 양어장의 물고기니까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이만 살살 줘가면서 갈 테면 가라지. 그러면서 별로 관리도 안 하고, 에? 관리도 안 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뭔가를 투자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만을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여보셔, 그 택도 없는 얘기, 그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신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또 플러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와의 관계도 어렸을 때부터 그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면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함께 했던 그런 부모 자식들은 자식이 어른이 되어도 부모하고 좋은 관계를 대체로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주변에서 보면 확실히 그건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이 애들 대학 입시한다고 공부한다고 아빠는 돈 벌러 그냥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고, 뭐 엄마도 돈을 벌면서 또는 엄마는 집에 있으면서 애들 뒷바라지 한다고, 거의 특히 이제 자식과 아빠는 그 관계가 시간을 함께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거치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공부에 그냥 몰입하다 보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크고 나면 그냥 부모 자식 간에 그냥 호적상으로는 부모와 자식인데 실제로 보면 공감대가 별로 없어. 서먹서먹하고, 그리고 제 자식은 혹시 부모가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면 그거나 생각하면서, 이게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그렇다고요. 그렇다고 우리 부인할 수 없잖아. 예. 근데 오히려 재밌는 얘기는요, 이제 그 유학을 가잖아요, 애들이 혼자. 그러면은 더 함께 못할 것 같죠. 근데 그 거꾸로 해요. 아니야, 그거 아니더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걱정되잖아. 그러니까 매일 사진과 동영상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아이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저 그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부모가 옆에 있을 때는 부모가 귀한지를 몰라. 그랬다 좀 떨어지고 나면, 와, 내 부모가 이런 존재였구나라고 부모의 재발견, 네, 그런 경우도 저는 많이 봤고.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꼭 같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 내 대상을 위해서, 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과 열정을 쏟아부었느냐.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봐요. 근데 그 사랑이 때에 따라서는 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뭐 화가가 됐든 아니 어떤 뭐 작곡가가 됐든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 작품이 하나의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품 활동을 하면서 뭐 밤새 하루 종일 자기 그 일에 대한 생각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일을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워커홀릭이라고 이야기하는 일 중독자들을 보면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루 종일 그 일 생각이야. 자, 뭐 자도 깨도 그냥 하루 종일. 예, 그게 일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 제가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유효기간이 없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 이게 어떻게 우리가 단절할 수 없는 관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서 저 많이 보거든요. 보면은 이제 정말 뭐 아는 사람 친구 동료 뭐 좋다고 몸 건강하고 뭐 돈 있고 이럴 땐 띵까띵까하고 밖에서 놀고 있다가 그러다 자기 몸이 아파갖고 딱 눕는 순간 그렇게 좋다고 띵까띵까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남는 사람은 그저 배우자죠. 배우자. 내 와이프 그리고 내 남편. 그 사람들이 그래도 내 옆을 지켜주잖아요. 그리고 또 미우나 고우나 어쩌나 저쩌나 해도 자식들이 또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면 그건 쉽게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상황이 되지 않았을 때 미리미리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보험을 들듯이 투자를 해놔야 그런 상황이 오면 좀 덜 밉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와이프한테도 아내한테도 남편한테도 좀 이렇게 서로 잘해주고 좀 내가 조금 희생하는 것처럼 그게 사랑이죠.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바쳐서 그렇게 뭔가를 함께 해주고 그래야 어떤 그런 보험을 타는 순간이 올 때, 즉 내가 쓰러지고 힘들어질 때 그들은 내 옆에 즐거운 마음으로 있어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가 어쨌든 행복한 사람은, 좋은 사람은 세상에 어떤 일들이 생겨도 그래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은데 가족관계가 흔들린 사람들은 참 많이 힘들어하죠. 그게 친구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는 유효기간이 딱 끝나는 순간 갑자기 절벽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분명히 들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는 또 덜어는 이제 가족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족 이상의 어떤 그런 친구 관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그런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늘 옆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럼 그것도 마음만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한 정성을 들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여유가 있을 때 갖고 가야 돼. 그 관계를. 그래야만 보험을 타는 순간 내가 쓰러졌을 때 그래도 과거의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 관계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오늘의 이야기도 세상엔 공짜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공짜 없어. 공짜가 어디 있어? 공짜가 어디 있냐고. 그리고 세상 원망해봐야 나만 손해. 원망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원망하지 않아도 내가 그만큼 다 뿌려놓은 게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들도 나를 향해서 빚진 것만큼은 돌려주게 돼 있고, 내가 뿌려놓은 게 없으면 내 유효기간이, 내가 영양가가 없을 때 그 관계는 바로 아웃. 잔인한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이해를 못하면 그건 뭐 어른도 아니지. 헛살은 거지.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오늘 또 날씨만큼이나 매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현실을 현실적으로 볼 줄 아는 것도 지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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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미안합니다. 난 말 좀 세게 하고 나면 되게 마음이 아파. 좀 찝찝해. 근데 이해해 주세요. 저도 더 노력을 할게요. 그리고 유효기간을 빨리 당기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알죠? 건강이에요. 내가 건강을 잃으면 세상의 모든 관계가 유효기간이 급속도로 짧아집니다. 건강 지키자고. 나도 되게 오늘 나오기 싫었어. 나오기 싫었는데 그래도 이 족장의 유효기간을 좀 길게 해. 조금이라도 가자. 오늘 나왔다고. 쉬운 거 아니야. 노력 공짜 없어. 알았죠? 안녕 충성 짠.